자, 봅시다. 오늘 우리 숙제가 좀 있었지요. 숙제 몇 페이지부터 하였니? 112쪽부터 맞아? 네. 자, 112쪽부터 번호실로 받겠습니다. 112쪽의 질문 811번. 811번. 열린 구간 제로 콤마 1에서 그럼 열린 구간 제로 콤마 1 나왔으니까 뭘로 바꿔서 인지를 하시고 정확하게 누구의 범위가? X. 그렇지. 0보다 어떻고? 근데 다 질문 아니고 이은 기니디잖아. 기니디잖아. 네. 기니디는 뭐야? 연결돼 있다. 다시 기니디 참고짓은 어떻게 돼 있다? 연결돼 있다. 됐어? 됐니? 하긴 그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다시 그럼 구간 어민 x가 뭐보다 0보다 어떻고? 크고 누구보다? 1보다 어떤 상황에서? 작은 상황에서 f2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fa 플러스 fb 보다 커. 그럼 얘는 무슨 뻘로?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든가 익히시든가 반드시 하라고 얘기했고요. 0부터 1까지 해서 위볼을 만족하는 함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을. 그러면 위볼이니까 아볼 위볼을 판단한다는 건 이 주어진 함수에 뭐 구해야 돼? 그래프. 정확하게는 몇 개도만 따지면 돼. 그래프 전부 다 필요는 없어. 몇 개도? 몇 개도? 1개도? 2개도 가야지. 도함수는 한번 미분의 함수는 못 판다는 거야. 증가나 감소 판다는 거고 볼로기에 대한 얘기는 위볼 아볼에 대한 얘기는 몇 개도를 2개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본인은 뭐 기니디 굳이 안 가도 되겠네. 니은만 확인하고 싶다며. 됐니? 네. 됐어? 그러면 니은에서 얘 도함수 먼저 찾으면 f 프라임 x는 lnx 더하기 1. 그 다음 f2 프라임 x는 NX 더하기 X. lnx 더하기 아, 이거구나. x? 1 아니야? 1. f 프라임 x는 여기서 틀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뭐? 이거 그래프 그려보는데 누구를? fx 그래프. 니은에? 네. 어. 그냥 그려봤는데 0 플러스로 갈 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0 플러스로 갈 때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ln x 네. 얘는 어디로 가? 0 0으로.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니? 됐어? 근데 정확하게 0은 아니고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얘는 그냥 마음으로 가고 있잖아. 구분이 안 되면 무한대 곱하기 0거리에서 판단이 안 되실 때는 0 부분을 역수를 취해서 돌리면 된다니까. 지난 시간에 했잖아. x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무한대로 가고 얘는 0 플러스 가는데 모르잖아. 이거 못 취해서 분수꼴로 고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2의 x승분의 누구? 얘 무한대로 가지.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2의 x승이 되면 분수를 고치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런데 변화의 폭이 누가 더 커? 그렇지. 그럼 얘 분모의 변화의 폭이 더 크니까 0 플러스 가셔야지. 동일하다고. 얘 0 플러스고 얘 마무리해서 판단 안 되잖아. 그럼 이 새끼 0 플러스를 뭘 해서? 역수 취하고. 그럼 뭐 분해? x분의 1분의 lnx랑 똑같은 거지. 어디로? 그렇지. 플러스입니다.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됐어 안 됐어? 이렇게 판단하셔야지. 됐니? 다음.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어? 무한대가 1이? 다시 변화의 폭 봐야지. lnx 다음 x분의 1 그래프는 이건 애매하긴 하겠다. 얘는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이건 참 애매하긴 하겠네요. 이 부분은 됐어? 0,0을 지나는 거니까 그냥 0,0을 지난다고 말 못하지. x 곱하기 lnx라고 나오는 순간 뭐부터 쓰고 시작해라?
제로 말할 수 없어 이거. 됐지? 됐니? 다음. 없으시면 112, 113페이지 질문. 113 없으면 114쪽. 114쪽 없으시면 115쪽. 829번. 829번 fx 요놈의 식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주었을 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뭐해라? 빼라. 그럼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함수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위에 있는 놈과 가장 아래에 있는 놈을 그리시는 거고요. 그런데 주어진 식을 쳐다보니까 루트 나와 있지요. 그럼 먼저 쓰고 시작하라 그랬어. 루트하는 항상 뭐보다? 0보다 어떻다? 크거 나갔다. 그럼 루트 안에 있는 누가? 1-x제곱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새끼는 -1에서부터 x범위 어디까지? 1까지라는 거를 그냥 문제에서 알려준 거지. 됐냐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얘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변화폭 같은 경우는 굳이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 범위만 보려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건 무엇에 대해서? 대칭성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그럼 f-x라는 건 어떻게 돼? -x 곱하기 루트.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fx지. 그럼 무슨 대칭이? 그렇지. 원점 대칭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진화는 절편 찾게 된다면 뭐 제로콤마 제로 나와 있고, 다음 루트도 제로 나올 수 있잖아. x 얼마고 얼마일 때? 그렇지. 1,0와 다음에 마이너스 1,0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서 원점 대칭을 갖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 판단은 다 끝났으니까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예, 도함수만 찾으시면 끝나겠지. 그럼 f'(x라는 놈의 식기는 얘가 x 곱하기 뭐였냐면 1-x제곱이니까 미분하게 되면 루트 1-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에다가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x. 됐지요? 그러면 2 일단 날라갈 겁니다. 다음 요 새끼는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정리하게 되면 분자는 마이너스 x제곱 얘들 남을 것이고 루트 1-x제곱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분수 나왔어. 아닌 놈이야. 뭐 해줘야 돼? 그렇지. 통분하게 되면 f'(x라는 놈의 식기는 루트 1-x제곱분의 다음 얘 통분받으면 뭐가 돼? 1-x제곱 나오지? 그 다음 분자 원래 나와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x제곱. 그럼 분자 부분이 정리하면 1-몇 x제곱? 2x제곱 될 테니까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못 판단만 그때 극소 판단만 하면 되겠네. 그럼 그때 극소 판단 하셔야 되니까 도함수 제로 되는 지점. 근데 얘가 2차 함수니까 그냥 뭐해서 그리는 게 속편하겠지. 그래 됐어 안 됐어. 만나는 지점이 플러스 루트 2분의 1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두 개 나오고 음양은 이렇게 가실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서 무슨 값을 갖고? 극소.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서 무슨 값을 갖고? 극대. 주어진 범위는 얘 범위에서 이 세 개 점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일 때 뭐 어쨌든 여기쯤 찍게 된다면 이때 극소를 갖고 다음에 여기에서 극대를 갖고요. 루트 2분의 1일 때. 근데 얘들이 무슨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찍히는 대각 합쳐지면 이런 모양 나오겠지. 됐냐? 갔냐 안 갔냐? 그럼 다 이제 됐네. 그럼 끝났네. 최 대값, 최 속값, 라지 m은 f 얼마? 루트 2분의 1. 스몰 m은 f 얼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빼시면 되죠.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오케이, 다음.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116쪽. 116쪽 없으시면 117쪽. 117쪽 없으시면 넘기셔서 118쪽. 117조 하얀색 40번
800 49번 x에 대한 방정식 x분의 3은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무엇을 갖도록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가 k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그렇다면 x에 대한 무슨 말 나왔으니까 x에 대한 다음 뭐라고 나왔어? 그렇지. 또 요 말 말고 무슨 식이라는 말 나오면 부등식 나오면 뭘로 해석해라? 함수로 해석해라. 그럼 좌변에 있는 y는 x3승이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3승 플러스 k라는 그래프의 무엇의 개수가? 실근이 아니지. 함수로 보면 얘네 둘의 무엇의 개수가? 그렇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도록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누구의 값의 범위를? k 값의 범위를 찾으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좌변에 나와 있는 함수는 분수함수니까 그리기 쉬워. 근데 우변에 나와 있는 건 또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니까 이것도 뭐 물론 나는 그릴 수는 있어. 말도 틀려. 근데 그 생각을 하시기에는 생각보다 빡세지요.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니? 항상 넘겨서 우리가 한쪽 편에서 함수 형태에서 접근할 때는 최대 몇 차로 보시라고. 그렇지. 미지수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1차로 가라니까. 1차 넘어가면 무조건 그냥 그 식 자체에서 보아야 된다 그랬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누구인 거야? 여기서 변수는 x인 거지만 그때 상수로 표현되는 게 누구? k 때문에 3차 함수 못 그리니까 누구만 남겨놓고 k만 남겨놓고 나머지 뭐 시켜라? 2항 시켜라. 그럼 2항 시키게 되면 x3승 더하기 누구는? x분의 3은 얼마? k라고 놓게 된다면 y는 어떤 함수와? 그렇지. 800 이제 49번에서 y는 x3승 플러스 누구와 x분의 1이란 요 함수와 다음에 누구? x분의 3이라는 요 함수와 누구하고의 교점이? 그렇지. 그렇게 보시는 게 무조건 편하겠지요. 그럼 이 함수 그래프의 대략적인 뭘 그려야 돼? 대형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형 보려면 당연히 뭐부터? 점근선 따져야 되겠네. x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가요? 무한대. 다음 리미트 x 어디로 갈 때? 나무로 갈 때 fx는? 마이너스. 무한대. 됐냐 안 됐냐? 다음 점근선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돼. 뭐 나왔어? 분수 나왔잖아? 그러면 뭐? 리미트 x 어디로? 0 플러스로 갈 때. 얘는 어디로? 제로로 가지요. 얘는 제로분의 3이야. 0분의 3 상수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인데 부호 판단 정확하게 하셔야지.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렇지. 그러면 fx 어디로 가? 그렇지. 다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fx는? 그렇지. 됐지요? 그러면서 분수 나오는 수가 또 아까 루트처럼 쓰라고 했으니까 x는 뭐가 아니다? 그렇지. 왜? x0라는 건 무슨 선 나올 테니까? 점근선 나올 테니까. 다음 대칭성 확인하면 f-x와 빨리 계산하시고 f-x 대칭성 있어 없어? 없어?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fx. 그럼 무슨 대칭? 근데 원점 대칭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원점 대칭 된다 그래서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고 확신하니? 그렇지. 특히나 이 문제는 지나 안 지나? 그러니까 나중에 진이 문제 참고지 돼서 꼭씩 확인하라는 거야. 원점 대칭이라서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어요. 모양의 원점 대칭의 모양만 띄면 되는 거니까.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오케이. 다음 절편은 뭐 딱히 보이는 건 없죠. x제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되냐 안 되냐? 그럼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그럼 이제 얘 무슨 함수래? 도함수. 그럼 y 프라임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몇 x제곱? 3x제곱. 다음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뭐? x제곱분의 얼마? 3. 그럼 당연히 뭐 하셔야 되고? 뭐 해야 돼? 어? 분수 나왔잖아. 뭐 해야 돼? 그렇지. 무조건 통분하고 들어가야지. 다시 분수 나왔잖아. 뭐 해야 돼? 그렇지. 통분하셔야죠 무조건. 됐어 안 됐어? 그럼 통분하면 x제곱분의 3 빼서 묶으면 x 몇 승? 4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에서는 x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플러스 1인데 어쨌든 저쨌든 우리 좌우 부호 판단해야 되잖아. 근데 x라는 게 당연히 그 함수에서 주어졌으니까 얘가 실수니까 얘는 무조건 무슨 수? 양수. 양수. 부호 판단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당연히 요 새끼도 그럼 무슨 수? 양수. 양수. 그럼 부호 판단은 얘만 보면 되겠네. 맞아 틀려. 근데 얘가 몇 차 함수니까? 이 참수가 빨리 가시라고. 누구하고 누구? y와 얼마? 1. 됐니? 학교 내신 시험에서 만약에 무슨표 작성하라고 하면 증강표 작성은 다 해라. 됐어? 이렇게 해놓고 작성해도 돼요. 어차피 표만 작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양, 양 이렇게 나오게. 됐냐 안 됐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 대, 1에서? 극소. 그렇지. 됐어 안 됐어? 다음 요것만 가지고 일단 대략적인 개형을 그리는 거지 굳이 변곡점을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제 봅니다. 어쨌든 이 함수는 쳐다보니까 x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무한대 가고 마무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0 플러스일 때 무한대 가고 0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됐니? 그러면서 x0이라는 게 무슨 선인 거야? 그렇지. 얘 정근선이야. 존재하지 않아. 됐냐 안 됐냐? 여기까지 표현 다 됐나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x 얼마하고 얼마에서 1과 다음에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고요. 됐니? 자, x가 0 플러스로 갈 때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다음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되냐 안 되냐? 1일 때 무슨 값을 가자? 그 소값을 갖잖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f1을 일단 단순하게 찾으면 뭐 계산하니까 얼마? 4 나오겠네. 그럼 1, 얼마를 찍고 4를 찍고 극소를 갔는데 0 플러스일 때 양의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일 때도 양의 무한대 발산하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어 안 됐어? 다음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음의 무한대로 가고요 0 마이너스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 얘가 무슨 대칭을 찾았으니까? 원점 대칭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계산하셔도 되지만 당연히 얼마로? 4 나올 것이고 이거 대칭되는 모양 나오니까 그때 가지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돼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요놈의 식기가 y는 누구하고의? k하고의 무엇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서로 다른 몇 개가 나오도록. 그럼 y는 k라는 건 당연히 이런 가로선일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교점 개수 서로 두 개 나오려면 k는 뭐보다? 4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다음 누구보다? 어때야 돼? 그렇지. 끝났지? 됐니? 오케이 정답. 정답하세요. 여기까지 정답하고 그 다음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넘기셔가지고 118쪽 질문. 118쪽 없으시면 119쪽 질문. 119쪽 없니? 오케이. 자, 너무 꺼내시고요. 미분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기는 뭐 단순하게만 정돈만 하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투 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 건데, 수투에서는 어느 선상에서 운동을 했냐면 기본 내용은 수직선상의 운동이야. 다시 어디 선상의 운동을 얘기했다고? 수직선상의 운동이야. 그럼 수직선에서의 움직임은 당연히 어느 쪽과 어느 쪽으로 움직이니? 오른쪽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의 기본적인 정의는 어쨌든 물체가 움직이려면 이 물체에다 뭘 가해야 돼? 힘이라는 걸 가해야 돼. 그럼 힘을 가하면 물체가 움직이겠지. 그럼 물체에 뭐가 바뀌게 되겠니? 응? 다시 물체에 뭐가 바뀌어? 힘을 가면 얘가 여기 있어? 위치가. 그렇지. 다시 물체에 뭐가 바뀌어? 위치가 바뀔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러면 바뀌는 그 물체에 무엇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위치를 표현을 해야 될 거거든. 이해갔어 안 갔어? 힘을 이만큼 이렇게 때리냐 이렇게 때리냐에 따라서 물체 위치가 당연히 달리 바뀌잖아. 힘을 주는 양에 따라서. 그럼 그때 얘가 이만큼 나갔다 이만큼 나갔다. 야, 이렇게 때리니까 이만큼 나가. 이렇게 때리니까 이만큼 나가.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먹히냐? 안 먹힐 거 아니야. 그럼 그 물체에 뭘 얘기해줘야 돼? 힘을 이만큼 가하면 10만큼 움직여. 이렇게 때렸더니 3만큼 움직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그 물체에 뭐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위치를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 얼마큼 움직였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수직선상에서 움직임을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수직선상에서의 뭘 보면서? 물체의 위치를 뭘로 표현해서? 좌표로 표현해서 보는 거라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개념은 위치와 뭐가 같은 개념인 거야? 그렇지. 다시 위치랑 뭐랑 같은 개념이라고. 또 에브데이 오늘도 또 다시 또 새로운 거야? 큰일 났네. 다시 위치와 뭐가 같은 거라고. 정확하게 개념 익히셔야죠. 다시 위치와 뭐가 같은 거라고. 좌표도 같은 개념이라고. 왜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요.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다시 이러한 물체에 힘을 가해. 그럼 이 물체가 이동을 했겠지? 그러면서 이 물체에 뭘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위치. 그걸 뭘 이용해서? 좌표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힘을 가한 순간 이 물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흐른 게 있어. 뭐가 흐르니? 그렇지. 이해갔냐 안 갔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으로 얘는 변수가 누가 되는 거야? 시간, t인 거야. 왜? 시간은 거꾸로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시간이 거꾸로 가면 그거 한마디로 타임머신이거든. 그잖아. 됐니? 만약 시간이 거꾸로 흘러. 너네 그러면 고1 초로 가고 싶니 안 가고 싶니? 왜 가고 싶어? 고3 또 해야 되는데?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아야 돼. 고1 초로 가서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을 거야? 찾아 그러면. 뭐 그 길로 가서 그 길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 그건 뭐 너희들의 선택인 거고. 고1 초로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니? 고3 또 해야 되는데? 자, 너네가 25이야. 20살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거는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군대 또 가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간다 그래. 이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가고 싶어? 군대 또 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됐니?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변수는 무조건 뭐 한다? 전제 조건이 항상
증가한. 그렇지. 다시 변수는 항상 뭐한다? 증가한. 그 개념에 딱 맞는 게 여기서 뭐라고? 시간인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변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지야? 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익혔던 건 얘를 위치를 t초의 위치를 뭐 ft라고 한다면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해서 그때 따졌던 게 위치를 모하게 되면 미분하면 뭐가 되는 것이고 속 뭐가 나오고 도가 나오고 속도는 표현을 뭐라고 해? v t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시간에 대한 식이니까. 근데 이 속도는 속력과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속력이라는 건 속도의 뭐를 나타내는 것이다. 크기를 나타낸다. 정확한 명칭은. 기호상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쓰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절대값은 아닌 겁니다. 왜? 제가 벡터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 벡터나 물리 쪽을 정확하게 배우시게 된다면 그 벡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배우시게 될 텐데 벡터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크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방향과 크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0이라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때리는데 이렇게 물체를 때리면 일로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물체를 때리면 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이 힘과 이 힘은 같은 힘이야, 다른 힘이야? 같은 힘이야? 야, 물체가 다르게 움직이는데 같은 힘이야? 다른 힘이죠. 됐니 안 됐냐? 좀 강백호 같은 새끼 저거 큰일 났네. 됐니? 다른 개념인 거거든. 됐어? 같은 10이라는 힘을 줬더라도 움직임에 다르다는 건 다른 힘을 가했다고 당연히 봐야지. 뭐가 다른 거야? 힘의 방향이 다른 거거든. 이런 게 벡터의 개념인 거야. 그것처럼 속도도 다른 개념, 벡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도에는 뭐가 존재할 것이고 방향이 존재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다루는 물체 운동의 가장 기본이 어느 선상의 운동을 다루니까 수직선상의 운동을 다루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위치가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지요. 왜? 위치랑 뭐랑 같은 거라고? 그렇지. 오른쪽으로 수직선 당연히 좌표 커지는 거거든. 표현이 가싸가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무슨 수인 거야? 양수인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왼쪽으로 가면 위치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말 바꾸면 위치는 감소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위치가 뭐해? 감소해. 근데 위치를 뭐 하는 게? 미분한 게 속도지. 속도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원함수가 증가해. 도함수는 무슨 수? 그렇지. 같은 개념이죠. 원함수가 감소해. 도함수는 무슨 수? 그렇지. 같은 개념. 표현 됐어 안 됐어? 다음. 마찬가지로 속도를 이제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뭐가 나오고? 가속도가 나오고 가속도는 표현으로 무슨 t? t라고 한다. 됐죠? 이게 우리가 다뤘던 개념의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 겁니다. 됐니? 그렇다면 이 미적분에서 다루는 건 수직선상의 운동이 아니라 어느 선상에서 운동을 다루려면 평면상의 운동을 다뤄. 다시 어디 위에 운동을 다룰 거라고? 평면상. 니들은 어려운 표현 못 쓰니까 평면 위에 운동을 다룰 거라고. 그럼 좌표 평면에서 움직인다는 얘기 한마디로 평면에서 움직인다는 건 다시 어디에서 움직일 거라고?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게 될 거라고. 그럼 얘의 움직임은 좌우 움직임만 존재하니? 아니야. 어떤 움직임도 존재해? 위아래 상하 움직임도 당연히 존재하겠지. 맞아 틀려. 그럼 여기서 이제 동일한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여. 속도 양수야 음수야? 위로 움직여. 속도 양수야 음수야? 양수.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왼쪽으로 움직여. 속도 양수 음수? 아래로 움직여. 속도 양수 음수? 그렇지. 그런 개념을 좌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물체가 어떤 물체가 평면상에서 움직인다면 이 물체가 동일하게 또 힘을 가하면 이 새끼 움직이겠지. 맞아 틀려? 그럼 평면상에서 움직였으니까 이 물체가 움직인 뭔가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개념이 결국에 이 물체의 뭐를 표현하는 건데? 위치 표현하는 건데 위치랑 뭐랑 같은 거라고? 그렇지. 예, 갔어 갔어. 개념은 내가 얘기했잖아. 제일 처음에 동일하다니까 무조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위치라는 놈의 시기가 결국에 얘는 좌표, 하나의 좌표 x, y로 표현이 되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위치, 결국에 이건 좌표랑 같은 개념인 것이고 얘를 뭐
미분하면 누가 나와? 속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속도는 당연히 물체의 운동이야. 얘도 변수는 뭐겠니? t겠지. 맞아 틀려? 다시 얘 변수 뭐겠어? t겠지. 그러면 미분한다는 건 변수 누구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t로 미분해야 될 거야. 근데 x하고 y를 t로 미분해. 이때 좌표니까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일 거거든. 근데 둘 다 뭐로 미분해? t로 미분하지.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와 매개변수를 배우는 거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를 미분을 해?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는데? 도가 나오니까 속도 VT라는 놈의 식기는 표현이 이때 당연히 뭘로? 좌표형식으로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이해 갔니? 차이는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x를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 t에 대해서 미분하지. 미분하면 x 프라임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 dt d에 그렇지. y는 dt d에 그렇지. 끝인 거야.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요놈의 식기를 한 번 더 뭐하면?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데? 가속도 나오는데. 그럼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누구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한 번 더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니? 단순하게 표현하게 되면 얘는 여러분들한테는 이 표현을 쓰시는 거고. 표현 됐어 안 됐어? 표현 됐냐 안 됐냐? 하지만 조금 정확한 표현으로 쓰게 된다면 어쨌든 기억하실 건 몇 번 미분한다? 2번. 그렇지. 2번 미분이고요. 2번 미분하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는 표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 표현은 요즘엔 쓰지 않는 표현이니까 그냥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즉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는 결국에 얘를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바꿔드리게 되면 이 좌표 위치라는 놈의 속도 하나를 안 했구나. 미안. 그러면 속력이라는 놈의 식기는 속도의 크기인데 이때 개념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힘을 가해서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바뀐 거야? 좌표 바뀌었지. 물리에서는 이걸 물리에서는 변이라는 개념을 쓰긴 하거든. 위치의 변화. 그래서 변이라는 개념을 써. 물리원 들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지금 실제 이거 나오는 건 이거 물리투 개념이긴 해요. 됐니? 근데 이 물체의 힘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해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치는데 이 대각선으로 가하는 힘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가로 방향, 좌표로 쪼갤 거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 즉 왼쪽, 오른쪽, 위아래의 힘의 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표현 이해 갔니?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을 합니다. 됐지요? 이건 벡터 개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속도가 나왔을 때 속력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모르시겠으면 외우세요. 이때 그 순간 빠르기를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순간 빠르기에 대한 힘을 얘기하니까 요 길이를 얘기하거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을 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라는 거야. 다시 무슨 정리를 쓰는 거라고? 그래서 속력이라는 놈의 식에는 루트 dtd의 x를 뭐하고? 제곱하고 dtd의 y를 뭐해서? 제곱해서 둘을 뭐해라? 더해라. 표현 이해하니? 이걸 속력이라고 정의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벡터 개념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어차피 의미 없거든. 뭐 설명한다고 해서 공부도 어차피 안 할 거고. 표현 이해하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우리가 했던 식으로 다시 한번 돌리게 된다면 얘랑 결국에 뭐랑 같은 표현인 거냐면 위치 대부분이 x하고 y라는 좌표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매개변수를 생각하면 x가 t에 대한 식, y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됐잖아.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 결국에 x라는 놈의 식기가 t에 대한 식, y라는 놈의 식기가 t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렇다면 이 놈의 식기를 미분해서 누구를 표현하면? 속도를 표현하면 VT는 얘도 뭘로 표현된다고 하나요? 좌표. 근데 얘네들을 각각을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럼 뭐? F 프라임 T와 다음 G 프라임 T.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때 누구는? 속, 명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그런 이해 갔지요? 다음 이놈의 식기에서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누가 되는데? 가속도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는데? f 2 프라임 t 다음 g. 그렇지.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라는 거야. 이게 니들이 배운 표현이야. 표현 이해하니? 그런데 이 식이 꼭 x하고 y가 4개 변수 t에 대해서 안 나올 때도 존재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함수식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 y는 fx라고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움직임을 얘기를 하면 당연히 위치는 그러면 몇 콤마 몇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x 콤마 y잖아. 근데 이게 t에 대한 식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거든. 표현 이해가니? 그럼 그때는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이 위치가 x, y라는 놈의 식인데 얘를 결국에 뭐 x라는 걸 그냥 뭐라고 넣게 되면 t라고 넣게 되면 t, 뭐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ft라고 표현이 될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위치를 뭐 해버리면 미분하면 뭐 나와? 속도 vt는 그럼 얘네들을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몇 콤마? 1 콤마 다음. 그렇지.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럼 이때 속력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t에 그렇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표현 이해 갔죠? 따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표현 이해 갔니? 됐나요? 오케이. 필기. 그런 다음에 문제 푸시면서 이제 잡아내시면 됩니다.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필기해라 이거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쉽게 119페이지에 자 160번 항상 문제를 먼저 판단하시는데 문제에서는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맨 앞에 어디를 움직이는 그렇지. 그러면 우측 방향은 어느 쪽 어느 쪽? 그렇지. 표현 이해 갔지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위치의 x는 ft가 그럼 위치하고 같은 표현 뭐라고? 그렇지. 그냥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 좌표라는 거야. ft가 이거의 위치가 t가 얼마일 때? 6분의 파이일 때 점 p의 무엇이? 속도. 됐냐 안 됐냐? 속도가 얼마라고 줬어? 2라고 줬지요? 그러면 당연히 위치 ft를 뭐 하셔야 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하면 f 프라임 t는 시작 6 마이너스 2 a 코사인 2t 걔가 얼마다? 2다. 됐냐 안 됐냐? 근데 t에 얼마 갖다 넣어야지만 6분의 파이 갖다 넣어야겠죠? 그럼 a 나와 안 나와? 나오고요. t가 얼마일 때? 파이일 때 점 p에 이제 뭐 구하여라? 위치 구하라고 했으니까 위치는 갖다 넣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넘기셔가지고 120쪽에 863번으로 갑니다. 자, 863번을 보시게 된다면 어디로 움직이는? 그렇지. 이거 갖고 구분해야 돼. 예,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때 위치는 같은 표현 뭐라고? 그러니까 위치가 좌표로 나와야 돼. 반드시.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제 갑니다. 시각 Q에서의 위치 x, y가 x는 3t-2, y는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t.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이 돼. 그때 점 P의 무엇에? 속력의 무슨 값 찾으라 그랬어? 그럼 속력을 어쨌든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속력 표현하려면 누구 표현해야 되니? 속도 표현해야겠죠. 속도 VT 표현해봅니다. 시작. VT는 3, 콤마 3, 콤마 t 마이너스 2.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때 이놈의 식의 뭐는? 속력은 시작 루트 9 플러스 그렇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경우? 최소가 되는 경우. 근데 루트가 최소가 나온다는 건 당연히 루트 안이 무슨 값이 가지면 되는 거니까
최소값 가시면 되겠지요. 그럼 t가 얼마일 때? 2일 때. 됐냐 안 됐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변수가 t니까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t 음수 나올 수 없어요. 됐지요? 오케이. 다음 867번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위로 움직이는? 그렇지. 평면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는 루트 15t야 y는 이렇게 표현돼 있다. 점 P의 무엇이? 속력이 얼마일 때? 8일 때. 그럼 마찬가지로 일단 얘에 대해서 뭘 찾아야 된다는 거야? 속도 찾아야 되겠죠? 그럼 867번에서 얘는 863번이고 867에서 VT는 시작 루트 15, 3t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 그럼 그때 속도 표현하면 시작 속력 표현하면 루트 15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가? 요 놈의 제곱이 얼마가? 8. 그럼 얘 풀면 t 나와 안 나와? 나오고요. 이때 t는 당연히 무슨 수라고? 그렇지. 시간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거 생각만 하시면 된다니까.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그놈의 식에서 누구의 뭐 구하라 그랬어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 구하라 그랬지. 그럼 누구를 찾아야 돼? 가속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가속도 표현하면 시작 0,6t. 됐어 안 됐어?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0 플러스 36 t제곱. 이거 찾는 건데 얘 풀어서 누구 값 찾으면 찾아서 여기다 뭐 하시면 갖다 넣으시면 끝이겠죠. 됐니? 오케이. 필요하신 거 정도? 자, 그러셔서 일단 교재는 121쪽까지 풀어오시고요. 최대 최소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2학년 때 했던 수트와 동일한 내용이니까 그거 그대로 푸셔가지고 그대로 같이 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자, 필기 다 하셨으면 노트 꺼내시고요. 자, 봅니다. 뭐 이미 원장님한테 얘기 드리니까 구분부적법에서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고치는 과정까지는 했다고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안 하고요. 거기 부분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따로 개별로 해드릴 테니까. 2학년 때 우리가 이미 적분을 배웠는데 2학년 때 배운 적분은 솔직히 정확한 적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적분이란 놈의 식기는 두 가지로 쪼개지거나 무슨 적분과 정적분과 다음에 뭐가? 정적분으로 두 개 쪼개지고 그 실제로 우리가 적분이라고 공부한다라고 배운다는 개념은 정적분을 다루는 거야. 부정적분을 다루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정적분이라는 건 뭐를 구하거나 길이를 구하거나 또는 뭘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또는 뭐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가 쌓은 이 정적분에 대한 얘기가 정적분을 구한다는 이 개념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수트에서 배웠던 거는 단순히 요거 하나만 대부분 알았습니다. 넓이에 대한 거. 됐니? 그래서 저때 배운 개념이 초등학교 때 배운 도형의 3요소 점, 선, 면이 존재하면 됐니? 선을 쌓으면 뭐가 만들어져? 면이 만들어져. 됐냐 안 됐냐? 점을 쌓으면 뭐가 만들어지니? 선. 그걸 이제 배울 것이고 면을 쌓으면 뭐가 만들어지니? 입체. 그러면 그 입체의 뭐는? 부피 구하는 과정을 다루겠다. 됐냐 안 됐냐? 근데 이러한 정적분이 처음부터 이 방식을 다뤘냐? 그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난번에 원장님한테 배웠던 무슨법이 원래 가장 기본이었는데 부분, 부적법이라는 거를 원래는 쓰다가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얘를 방식을 적분이란 방식, 적분법이라는 방식을 개발을 해서 고친 겁니다. 됐니?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부분 여기 fx가 이렇게 있게 되면 요놈의 식을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할 때 n등분을 하고요. 각각의 넓이들을 무한히 다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에다가 곱하기 델타 x 뭐 이런 개념으로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배웠었고요. 얘를 어떻게 새롭게 적분법이라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이 새끼를 이렇게 계산을 하자라고 배우는 게 정적분에서 우리가 다루겠다는 개념인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새로운 방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야 이거를 이렇게 고쳤으면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얘는 리미트를 얘네가 시그마를 다룬 개념이기 때문에 시그마 공식과 됐어? 시그마에서 쓰는 성질과 다음에 리미트 개념을 써가지고 그냥 계산을 다 했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요놈의 식기를 이렇게 되면 얘를 뭐 해야 될 거야?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얘가 싸가서. 그래서 야 이거 계산하는 법은 내가 따로 정리해 줄게 해서 만든 게 부정적분이야. 즉 부정적분이라는 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이라고 하시면 돼. 정적분 계산하기 위한 계산 방법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표현이 이해갔죠? 근데 2학년 때는 이 과정 없이 그냥 이거 가르치고 이렇게 계산해! 그냥 이거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익히시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고치는 게 반드시 시험으로 나오게 되니까 뭐 꼭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야 적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 후배든 선배든 가끔 뭐 선배가 이런 얘기하는데 야 적분 뭐가 어려워? 미분 거꾸로 하는 건데 이딴 소리 하는 선배가 있으면 그 새끼는 돌대가리인 겁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진짜 돌대가리가 왜 적분이 미분 거꾸로 해요?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넓이하고 부피 다른 건데 그 선배가 얘기한 건 방법에 대한 얘기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다. 표현이 이해갔어 안 했어? 그 선배가 얘기한 건 무슨 적분을 정적분이 아니라 무슨 적분을 부정적분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건 당연히 어떻게 얘를 계산하는지 방법론적인 건 당연히 뭐 해야 돼? 무조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기초라고 배우는 건 요거 하나고요. 이 부정적분에서 나오는 모든 이제 적분하는 방법을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지. 어쨌든 계산을 못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개념을 배운다는 거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여기 계산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표현이 이해갔니? 여기다가는 실제로 이것만 공부하면 끝인 거야. 나머지 내용은 또 뭐랑 똑같다고? 수트랑 어떻다고? 같아. 항상 얘기가 똑같아 맨날. 여기 미적분은 수트하고 완전 똑같기 때문에 기본 내용 전체적으로 정말 다른 개념은 한두 가지만 들어오는 것 뿐인 거지. 예를 들어 미분 쪽에서 변곡점 하나 끝 오목볼로 그것만 들어오는 거지 새로운 게 없어. 됐니? 함수의 종류가 늘어나는 것 뿐인 거지. 그래서 항상 방법을 먼저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는 개념 자체는 동일하니까 크게 시간이 소비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방식은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는 뭘 먼저 했었냐면 x의 알파는 알파가 모든 실수래도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 이미 증명했었죠. 노트 필기하면서 x의 알파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응?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거꾸로 가져가겠다는 게 적분인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그래서 이미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 인테그랄 x의 알파승 dx라고 하면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는 알파승이 미분했을 때 알파승이 나와야 될 거거든.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알파보다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더 나와야 되지.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순서 전형표현입니다. 앞에부터 갖다 쓰시는 분은 나중에 다 틀려요. 먼저 해야 될 건 여기 지수를 맞추고 그런 다음 얘를 미분했을 때 누가 나와야 되니까 x의 알파승이 나와야 되는데 얘 미분하면 알파 플러스 1이 갖다 붙거든. 곱하기로. 걔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사라지려면 걔 무슨 수가? 그렇지. 그럼 알파 플러스 1분의 얼마가? 1이 갖다 붙어야 된다는 게 이게 기초 개념이고 상수는 당연히 알고 있지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요게 기본적인 부정적분법에 대한 기본 내용인 거고 실제로 이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이제 익히셔야 될 건 부정적분의 성질인데 이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새로운 성질로 익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받아들이셔야 돼. 다시 부정적분이란 놈의 식기는 실제로 이 적분법은 얘를 갖고 와서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걸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랬지. 맞아 틀려. 그럼 이 요놈 식기의 성질을 그대로 고친 것뿐인 거야. 리미트의 성질은 극한의 성질은 수렴하면 뭐 가능하다 그랬니? 그렇지. 사측면서 뭐? 애기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걔네 뭐 할 수 있어? 찢어도 되잖아. 맞아 틀려. 다음 전제조건 뭐 하면? 수렴하면. 다음 시그마 성질은? 더하기 빼기 실수배 뭐 할 수 있니? 찢을 수 있지. 곱하기 찢어 못 찢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나누기 찢어 못 찢어? 못 찢어. 형태 변형하거나 뭐 해야 돼? 부분 분수 써야 돼. 아, 큰일 났구나. 됐냐?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걔네 둘이 합쳐진 거거든. 다시 봐. 걔네 둘이 뭐 한 거라고? 합쳐진 거라고. 그럼 둘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겠네.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다 찢어? 얘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 찢어. 같이 써야 된다고. 그럼 교집합이란 얘기잖아. 부정적분의 성질은 그럼 뭐 더하기 빼기 실수배 뭐해?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고. 왜? 이 교회에서 오는 거니까 당연히 예성질 똑같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이미 뭐 배웠으니까 알고 있겠죠. 됐니? 다음 곱하기는 그럼 찢어 못 찢어? 뭐 해야 돼? 그렇지. 전개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얘 성질 갖고 온다니까 얘네 성질. 맞아 틀려. 그럼 곱하기 반드시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나누기 뭐 해야 돼? 부분수 아니면? 그렇지. 형태 변형하거나 뭐 하라고? 그렇지. 됐죠? 이게 부정적분 성질입니다. 됐냐 안 됐냐? 대신에 요놈 식기에 하나 추가 정도로 익히셔야 될 건 인테그랄 fx dx와 인테그랄 ft dt는 같아 달라. 같다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무슨 상수 때문에? 적분 상수 때문에. 정적분에서는 같아 달라. 정적분에서 같아 달라. 그렇지. 이때 같습니다. 왜 적분상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표현이 같이요. 됐니? 적분상수가 라지 FA로 치환되니까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됐니? 됐지요?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적분법을 먼저 우리는 공부를 할 것이고, 됐니? 방법을 먼저 익혀놓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에서 쓰이는 기본 개념, 뭐 2학년 때 한번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그 개념 이용해서 문제풀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만 먼저 접근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정적분처럼 여기는 어쨌든 저쨌든 그냥 여러 가지 자꾸 풀어봐야 되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기본 표현은. 프린트 받으시고 프린트 놓고 오면 다음 시간부터 안 준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때 와서 나한테 또 프린트 없다는 얘기 하지 마. 자, 거기 첫 번째 봅시다. 1번부터 14번 첫 번째 페이지에 다음에 무슨 적분을 구하여라? 부정적분 구하여라. 인테그랄 x제곱분의 1 dx 누구 적분하라는 거야? x 제곱분의 1 적분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모든 실수를 미분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러니까 요놈 식기를 x 제곱분의 1로 보지 말고 x의 몇 승으로? 마이너스 2승으로 봐도 된다는 거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x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을 해? 그러면 무조건 누구 먼저 만들라고? 대발빵 먼저 만들라고.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대가리 여기 지수 부분부터 만들라고. 제발 좀 말 좀 들어 쳐먹으라고. 그럼 x에 몇 승 만들고 마이너스 1승 만들고 걔 무슨 수가? 역수 갖다 붙여야겠죠. 되냐 안 되냐? 그럼 이놈은 마이너스 x에 몇 승? 마이너스 1승 플러스 c. 물론 x에 마이너스 1승은 고치셔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다음 3번으로 바로 가서요. 3번 인테그랄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 제곱 적분. 누구를 적분하라 그랬니? 그렇지. 요 새끼 적분하라 그랬지? 그럼 얘 적분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바로 적분 돼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전개. 그렇지. 전개하면 시작.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x 마이너스 됐지요?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x제곱 적분하면 시작. 3분의 1 곱하기 x의 3승. 다음 2 적분하면 2x. 다음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c. 되냐 안 되냐? 꿀맛일 수배니까 쪼개시면 될 것이고. 됐지요? 다음 5번으로 가셔서 5번 적분하고자 하는 식이 누구니? 읽으세요. 시작. 됐니?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루트 x니까 x의 몇 승으로 고칠 수 있어? 그렇지. 그런 다음에 적분하라는 거야. 어디부터 만들라고? 대갈박부터 만들라고 그랬다. 그럼 x의 몇 승 만들어줘야 되고? 2분의 다시 x의 몇 승 만들어줘야 되고 2분의 5승 나와야 되죠. 아이 x의 알파승이 나오려면 2분에서 알파 더하기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됐냐 안 됐냐? 됐니? 여기 미분하고 헷갈리니까 정확하게 키시라야지. 당연히 이 정도 기초는. 됐나요? x의 몇 승 만들고 2분의 5승 만들고 앞에는 걔 무슨 수가? 역수 들어야 되니까 곱하기 얼마? 이해 갔어 안 갔어? 왜? 윗대가리부터 만들어야지. 이해 갔죠? 꼭 앞에부터 만든 놈들이 제일 틀린다니까 무조건. 됐냐 안 됐냐? 다음 플러스 뭐부터 해야 돼? C부터 해야 돼. 다음 쭉 와서 10번으로 다시 가시게 되면 자 10번 적분하고자 하는 식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이렇게 표현돼 있지?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분수잖아. 분수 바로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뭐 하거나 형태 변형하거나 또는 부분분수 쓰려면 분모가 어떤 두 놈의 뭘로? 곱의 형태 나와야 되지? 그러면서 걔네들의 차의 꼴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부분분수 꼴은 아니잖아. 근데 분모가 항이 몇 개야? 한 개고 분자항이 몇 개야?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됐냐 안 됐냐? 이게 형태 변형의 한 종류인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찢을 수 있잖아. 찢어? 그러면 x의 몇 승과? 2분의 3승 마이너스 x의 2분의 1승을 뭐해라? 적분해라로 바뀌겠지요? 예, 갔냐 안 갔냐? 왜? 우리 실수 미분하는 것까지 배웠으니까. 됐어 안 됐어? 자, x의 2분의 3승 마이너스 x의 2분의 1승 적분합니다. x의 몇 승 먼저 만들고 그렇지. 앞에는 얼마? 뒤에 있는 놈은 x의 몇 승 만들고 앞에는 얼마? 됐지요? 오케이. 넘기시고 자, 그 다음 갑니다. 삼각함수 한 번만 더 요놈의 식기 가게 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다음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다음에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다음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에 곱하기 코탄젠트. 다음에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됐지요? x는 뭐 그냥 굳이 뺐습니다. 됐냐 안 됐냐? 이게 기본 내용이고 그럼 반대로 삼각함수 많이 헷갈리니까 잘 익혀라.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됐어 안 됐어? 다음 코사인 적분하면 누구? 사인 x.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됐니? 탄젠트 적분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존재하긴 해. 지금은 안 배워.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형태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몇몇 특이한 케이스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구분하려면은 이 미분 기본형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 즉 얘네들만 우리가 현재 따질 수 있다라는 거야. 접근하는 방식에서.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될 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 1. 이식 변형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지? 1 플러스 5제곱은 탄젠트 제곱은 뭐? 시컨트 제곱 x. 다음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 됐죠? 한 번 누구로 나누고 사인 제곱으로 나누고 한 번 누구로 나눠서 코사인 제곱으로 나오는 식 얘들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얘들까지.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무슨 적분을 구하여라? 부정 적분을 구하여라. 인테그랄 3x 더하기 2 사인 x dx.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 놈의 식기는 3x는 적분하면 2분의 3 x의 제곱 플러스 다음 2 곱하기 사인 적분인 거지? 그럼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헷갈린다니까. 외우라고. 안 될 때 위에 써놓고 미분한 방법 써놓고 외워.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외우는 거야. 얘네는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파트는 외워줘야 되는데 그건 마저도 안 외우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 맨날 까먹는 거거든. 외워. 두 번 외우기도 두 번, 세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 없어요. 됐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는 어떻게 바뀌니? 자 얘는 2분의 3 x제곱 다음 마이너스 2 코사인 x 플러스 c. 됐지요? 다음 3번 적분하고자 하는 식은 그러면 얘는 무슨 수야? 분수지. 나누기 적분 돼 안 돼? 안 돼. 구하거나 또는 부분분수 돼 안 돼? 됐니?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먼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기본 성질 익혀놓고 그 기본 성질 아니면 뭔가 바꿔야 되는데 얘 잘 쳐다보니까 분자에 뭐 나와 있어? 코사인 제곱 x 나왔지. 그럼 코사인 제곱 바꿀 수 있거든. 뭘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그럼 분자가 뭐가 가능하니? 분자가 인수분해 되지요. 그럼 분모는 날라가 안 날라가? 그럼 뭐만 남아? 그렇지. 그럼 걔를 뭐하면? 적분하면 되겠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1 플러스 사인 x 적분하면 시작? 그렇지. 됐지요? 됐니? 다음 자 쭉 내려와서 5번 갑니다. 5번 한 번만 더 기본형 확인하고요. 자 3 코사인 x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 x 적분하래. 됐어? 그러면 3 코사인 x 적분하면 시작? 그렇지. 3 사인 x 됐지요?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시컨트 제곱 적분하래. 그렇지. 탄젠트 x 플러스 c. 외우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본형. 저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머리에 박아놓고 가야 된다니까. 어디 써놓은 거 또는 사진 찍어놓은 거 쳐다보는 게 아니라 머리에 박아놓고 가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머리에 박아놓는 거라고. 본인 머리에. 다음 6번 별표 독특한 형태입니다. 6번 누구 적분하래? 탄젠트 미분에서 탄젠트 제곱 나오는 거 있니?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분에서 탄젠트 제곱이 안 나온다는 그 기초를 먼저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다른 놈은 뭘 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얘 있지요. 읽어 시작. 됐어 안 됐어? 그럼 탄젠트 제곱 x 거기 바꿀 수 있네. 뭘로? 그렇지. 그럼 시컨트 제곱 x 적분 돼야 안 돼? 되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렇게 찾아가야 돼 본인이. 근데 무조건 내가 다 알려줄 수 있는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 공식 외워놓고 거기에서 뭘 쓸 수 있을지 자꾸 써먹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형태 봐가면서. 표현이 갔니? 됐어? 자, 그 다음 그러면 쭉 가셔도 되고 쭉 가시다가 15번 지우세요. 16번도 지우시고요. 17번도 지우세요. 됐니? 자, 다 지웠으면 넘기셔가지고 지수함수 2의 x승 미분하면 뭐 나오니? 그러면 2의 x승 적분하면 뭐 나올까? 그렇지. a의 x승 미분하면 뭐 나오니? 그러면 a의 x승을 적분하면 a의 x승은 일단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미분하면 뭐 나와? k 있으면 돼 안 돼?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뭐부터 해야 돼? ln a분의 1 사고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처음에 대갈박부터 떠오르면 같은 형태로 계속해서 기본기는 가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니? 그럼 여기에 플러스 얼마? 됐지요? 자연상수 이수 제압은 다 이 표현이 기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나와 있는 놈 보지요.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인테그랄 2의 x 플러스 2제곱을 뭐하래? 적분하래.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의 식기는 적분해가지고 2의 x 플러스 2승이니까 당연히 똑같이 뭐가? 2의 x 플러스 2승 플러스 얼마? c 붙으면 끝이겠지요? 됐니?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5번 갑니다. 얘는 자연상수 2가 아니라 상수 2지요? 2에 x-1제곱을 적분하래. 그럼 얘 적분하면 누구 먼저 만들고? 2에 x-1제곱 만들고 그 다음 앞에 곱하기 얼마? ln 2분의 1 갖다 붙이면 끝이겠지. 플러스 뭐까지? c까지. 됐어 안 됐어? 됐니? 중간중간에 사인 코사인 나오는 거 섞여 있는 거 식 잘 읽어가면서 적분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승 적분하면 얘는 x에 몇 승? 몇 승 먼저 만들고 0승 만들고 앞에는 명분에 1이 나와야 되지. 말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승만큼은 얘는 정확하게 보셔야 돼. 그럼 x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면 결국에 누구를? x분의 1에 대한 얘기랑 동일할 것이고, 그럼 x분의 1을 적분한다는 건 미분했을 때 x분의 1 나와야 될 거거든. 그럼 누구밖에 없니?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기본기 각각 맡기시면 그때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나와 있는 자 1번 보지요. 107쪽에 1번. 다음에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107쪽에 1번. 인테그랄 x분의 3 dx. 그럼 얘는 3 곱하기 뭐랑 똑같아? x분의 1인 거지. 19성 정확하게 항상 읽어내시고. 그럼 얘 적분하면 시작. 3 곱하기 ln x 더하기 c. 됐냐 안 됐냐? 적분상수 붙여. 반드시 붙여야 돼. 됐나요? 다음 2번. 요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찢어요. 됐지요? 됐어 안 됐어? 이해 안 간 사람? 없니?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나눠야겠지요. 분수인데 분모항이 몇 개야? 2개야. 찢어 못 찢어 이건?
그렇지. 분모항 한 개일 때 찢으라 그랬잖아. 근데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아 달라? 같아. 즉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무슨 분수로 나타내라? 대분수로 나타내라. 다시 무슨 분수로 나타내라? 대분수로 나타내라. 대분수라는 건 뭐 하는 것이다? 직접 나눠서 목과 나누기 구하는 거다. 그럼 누구 나누기 누구 해야 되니? 자, 나눠. 오른쪽에 옆에 빈 공간에 나눠. 다 나눴냐? 자, 다 나눴니? 자, 나누면 몫이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나머지 얼마 나와? 나머지가 얼마 나와? 1 나오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3이라는 놈의 식기를 목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나머지 이렇게 고쳐야겠지요.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주어진 식은 뭐 더하기 1 더하기 x 플러스 얼마? 2분의 1을 뭐 하시는데? 적분한데 1이야 자연스럽게 되실 것이고 얘를 적분해야 되는데 얘도 보니까 x 플러스 2의 몇 제곱과 똑같아? 그럼 이거 그냥 적분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럼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l은 뭐가? X 더하기 2 이것만 가시면 되겠죠. 플러스 c 됐냐 안 됐냐? 이해 안 가신 분? 이해 안 간 사람? 없니? 한 번 더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4번 어떻게 해야 되니? 무슨 분수? 그렇지. 다시 무슨 분수? 다시 무슨 분수? 대분수. 됐냐 안 됐냐? 대분수꼴. 그럼 누구 나누기 누구 해야 돼? 나눠. 자, 나누면 몫이 얼마 나오니? 다음 나머지는 1. 그러면 요 놈을 시키 4번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시작. 됐지요? 됐니? 그런 다음에 적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은 쭉 다 했던 거고 11번 적분하는 식 읽어봅니다. 시작. 분수네? 뭐 해야 될까? 그렇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분수 정리 기본이 그냥 쭉 서 있어서 그대로 가시는 거라니까. 됐나요? 네. 다음 12번, 13번. 일단 107페이지의 14번까지 여기까지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치환적분과 가능하면 부분적분법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적분법의 기본기는 다 끝나긴 해요. 물론 이 둘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자,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